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4.2%, 긍정적인 성장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정말 우리 경제 좋아지는 건지, 변수는 없는지 이런저런 궁금증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혁원 1차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매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놓을 때면 가장 먼저 듣는 생각이 올해도 벌써 6개월, 반년이 지났구나 싶은데 일단 상반기 농사는 끝내셨습니다. 어떠세요? 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예, 상반기 역시 이제 코로나 위기와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얼마나 빨리 이제 빠르고 강하게 회복할 거냐. 네. 그리고 또 위기 극복만이 문제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네.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대비해서 선도형 경제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 네. 이런 거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했고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경제 흐름은 좀 예상보다 좀 빠르고 강한 흐름이 이어져서 그나마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네. 하반기에 더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전은 잘 끝냈고 이제 후반전입니다. 자, 먼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4%대, 그러니까 기존 전망치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좀 높게 제시를 하셨어요. 좀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이유를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먼저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은행이 5월 달에 이제 전망하면서 한 4% 전망했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좀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등 여러 전망기관들이 네. 이미 4%를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면 올수록 그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전망치 컨센서스가 상방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2%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상반기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대내외 여건. 네. 세 번째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의 정책 효과.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실적이라면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상반기에 이제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숫자라든지 각 컴포넌트별 이제 그런 추이들을 보면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수출과 투자가 네.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 같은 경우는 5월까지 2,484억 불 달성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월과 5월에 네. 수출이 40% 이상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는 보면 수출이 호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동반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반등을 하면서 역시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투자도 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내수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완만하나마 네.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도 다행이고요. 이렇게 모아 보니까 1, 4분기 네. 저희들이 GDP 그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1.7%, 전기 대비 1.7%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OECD 주요국 가운데서는 거의 최고 네. 수준 정도 돼서 그 결과로서 보면은 저희들이 위기 전 수준 GDP, 네.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1분기, 20년 1분기에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은 한 2분기 정도 가서 그걸 회복할 거다. 그 흐름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를 더 1분기 정도 앞당긴 그런 상반기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앞으로의 대내외 여건 흐름을 보면 글로벌 경제를 보면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가 네. 된다든지 그다음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는 회복 속도가 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가장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호황 국면에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추가 경정 예산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책들이 같이 이제 좀 가미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다 모아진다면 네. 그리고 이제 가계랑 기업들, 경제 주체들의 힘이 합쳐진다면 4.2% 네. 성장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출 실적에 근거해서 그렇게 높은 전망치를 예상을 하신 거라면 우리가 잘해서라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대외적인 환경, 또 외국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변수가 될 가능성,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예, 결국 이제 모든 경제 상황은 대전제가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진정이 된다면 상방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연이 된다면 이제 성장률 늦추는 그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잘 추이를 봐서 네. 그런 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대외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네. 저절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네. 우리가 잘하는 그런 분야들이 네. 더 속도를 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없도록 좀 잘 뒷받침이 돼야 네. 그런 글로벌 경제의 호기를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은 하반기에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돈을 쓰겠다. 좀 그거를 좀 미리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도 되는데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좀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예, 예산 집행을 떠나서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어디에다 중점을 둘 거냐 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경기 회복, 경제 회복, 그다음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네. 이 두 가지 축으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했고요. 먼저 내수 활성화 대책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내수 활성화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나 투자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내수 부분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코로나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회복이 더딘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 경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도 밀접히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 경제, 골목 상권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 내수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소비가 이제 더 살아나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소비를 못해서 좀 소비 여력이 축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적된 구매력 같은 부분인데 또 한편에는 그걸 써야 되는 대상,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 이쪽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매출이 부진한 부분.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네. 소비를 좀 촉진시켜서 그 혜택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갈 수 있게 하는 법.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신용카드 캐시백. 예. 그래서 이제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름을 칭했는데요. 네. 신용카드를 예를 들면 2분기 네. 코로나 때문에 꺼진 그 수준보다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늘리실 경우에는 그 늘리신 부분의 일정 비율 네. 한 10% 정도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되돌려주는 그런 근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돌려주는 걸 뭐 무한정 돌려주진 않을 거고 뭐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30만 원, 5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네. 방향은 정해졌나요? 예, 한 30만 원 정도로 해서 1인당 네. 상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한 그 정도 해서 네.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네. 또 그게 너무 한 계층이나 한 부분으로 예. 쏠리지 않도록 그건 이제 상한을 좀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근데 그 정도 한도로 이제 돌려받으려면 돈을 뭐 지난 분기보다 몇백만 원을 더 써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글쎄요, 당장 뭐 쓸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카드로 그 정도 현금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계 소비의 여력 이런 부분을 봤더니 가계 저축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게 19년에 6.9%였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1.9%, 5%포인트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늘었겠지만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여력이 생긴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여력이 생긴 부분을 어떻게 이쪽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지, 연결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늘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네. 일정 비율을 이제 환급을 해드리는 네. 거가 되니까요. 안 쓰셔도 되는 거를 억지로 쓰시라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쓰셔야 될 때 좀 쓰시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네.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도 살리고 경제 자체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네. 그런 데에서 그래서 이제 상생에 이름을 해서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방금 이제 고용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대책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4대 분야 15만 개 일자리를 육성하겠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어디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건지 좀 말씀해 예, 주시면. 예. 네. 그런 일자리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수요 같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해서요. 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게 결국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재정으로서 좀 네. 만들어 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문화, 예술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네. 좀 움츠러들었던 부분들 그 부분 일자리 그다음에 네. 또 백신이라든지 방역 이 접종과 관련해서 당연히 네. 이제 일자리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재정 일자리 그래서 모아갖고 한 15만 개 정도를 이제 재정 일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는 지원이 없으면 사라지고 또 거기서 얻은 경험으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남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민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결국 이제 기업 활동이 왕성해져야 되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창업에서 성장으로 가야 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그런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일자리 대책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빅3 미래 산업들 같은 거 육성하는 경우, 그다음에 제2벤처분 조성, 네. 그다음에 규제 완화, 유턴 기업 예. 뭐 촉진,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잘못하면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네. 취약계층 같은 경우 일자리를 얻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정부가 버팀목이라든지 이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청년층 같은 경우 결국에 장기 실업이 된다든지 그래서 네. 오히려 고착화돼서 더 일자리를 얻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네. 경험을 제공해서 그게 오히려 앞으로 일자리가 생겼을 때 빨리 네.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경제가 좀 근본적으로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결국 이제 나라 빚, 이 국가 채무 문제가 항상 같이 거론이 되잖아요. 현재 늘어나는 이 빚 속도를 볼 때 좀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늘어난 부분들을 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의 대부분이 네.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이제 각국에 권고하는 게 코로나 위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뒷받침하고 또 피해를 입은 계층들을 보호해서 그런 부분들이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고 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줘라 이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또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근데 네. 그 비교를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이제 국가 부채의 절대 수준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48% 정도니까 OECD가 한 네. 120% 선진국들이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절대 수준은 좀 낮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늘어난 부분을 보면 우리는 한 6.4%포인트가 증가했지만 네. 선진국 같은 한 16%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 가장 큰 관심사는 또 5차 재난지원금인데 이것도 이번 주 안에 좀 윤곽이 나올 걸로 보면 되나요? 예, 그게 이제 추경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네. 예,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그 네.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이혁원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